제7화 할아버지의 선물. 진짜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사랑으로 완성된다. 캘린더에 빨간 원으로 표시된 날짜, 하준이 생일. 3월의 마지막 날, 순태는 캘린더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준이의 5번째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새 그 작고 연약했던 아기가 5살이 되었다니. 시간이란 참으로 빠른 것이었다. 화면 서랍에서 옛날 사진들을 꺼내보는 순태. 순태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나무 장난감을 만드는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다. 아버지의 굵은 손이 어린 순태의 작은 손을 감싸고 있었고, 둘 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지. 순태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아버지였지만 그때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화면 창고에서 오래된 나무 조각들을 꺼내는 순태. 그날 오후, 순태는 창고로 향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보관해 두었던 나무 조각들을 찾았다. 참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각각 다른 결과 향을 가진 나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구나. 순태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하준이에게 해줄 차례였다. 순태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1970년대 그가 10살쯤 되었을 때였다. 집은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특히 순태를 위해 장난감을 만들어줄 때면 그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 떠올랐다. 순태야, 이 나무 냄새 맡아봐라. 이게 바로 자연의 향기란다. 아버지는 나무를 깎으며 말했다. 기계로 찍어낸 것과는 다르지. 이건 아버지 마음이 들어간 거니까. 어린 순태는 그때는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사랑이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화면 나무를 고르며 하나하나 만져보는 순태. 순태는 하준이를 위한 나무를 신중하게 골랐다.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적당한 나무. 하준이의 작은 손에 잘 맞을 만한 크기의 나무. 모든 것이 중요했다. 하준이가 좋아할까? 순태는 자문했다. 요즘 아이들은 전자장난감, 플라스틱 장난감에 익숙해져 있었다. 투박한 나무 장난감을 과연 좋아할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중요한 것은 장난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라면 하준이도 분명 그 의미를 느낄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순태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준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조용한 집에서 홀로 나무와 마주했다. 칼로 한 번 깎을 때마다 나무 조각이 떨어졌고, 그럴 때마다 자동차의 모양이 조금씩 드러났다. 순태의 손은 예전만큼 젊지 않았다. 관절염 때문에 가끔 아프기도 했지만 하준이를 생각하면 그 아픔도 견딜만 했다. 오히려 그 아픔이 더 큰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다. 화면 자동차 모양이 점점 드러나는 나무 조각. 첫날에는 대략적인 형태만 잡았다. 둘째 날에는 바퀴 부분을 더 섬세하게 다듬었다. 셋째 날에는 창문과 문을 표현했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작업을 진행했다. 아이고, 이 부분이 좀 비뚤어졌네. 순태는 실수를 발견할 때마다 다시 조심스럽게 다듬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오히려 그 투박함이 손으로 만든 것의 매력이었다. 화면 사포로 나무를 매끄럽게 다듬는 순태. 형태가 완성된 후에는 사포질이 시작되었다. 거친 사포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고운 사포로 바꿔가며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었다. 하준이의 부드러운 피부가 다치지 않도록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었다. 이 과정에서 순태는 일종의 명상 상태에 빠졌다. 사포질을 하는 반복적인 동작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하준이의 기쁜 얼굴을 상상하며 작업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행복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마감 작업이었다. 순태는 화학적인 페인트나 니스 대신 천연 오일을 선택했다. 하준이가 만지고 심지어 입에 넣더라도 안전한 재료였다. 오일을 바르자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제 진짜 자동차 같네.
순태는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작품이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아서 뿌듯했다. 화면 완성된 나무 자동차를 들고 감탄하는 순태. 완성된 자동차는 생각보다 훌륭했다. 앞뒤 범퍼, 4개의 바퀴, 작은 창문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나무에서 나왔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순태는 자동차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다. 하준이가 정말 좋아할까? 순태의 마음은 설레면서도 걱정되었다. 플라스틱 자동차처럼 바퀴가 굴러가지도 않았고 불빛이나 소리가 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대신 따뜻한 나무의 감촉과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화면 선물 포장을 하는 순태. 순태는 정성스럽게 선물 포장을 했다. 화려한 포장지 대신 자연스러운 갈색 종이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위에 직접 우리 하준이에게 할아버지가라고 적었다. 글씨가 좀 삐뚤빼뚤했지만 그것 또한 진심의 표현이었다. 화면 생일 케이크와 풍선으로 장식된 집. 드디어 하준이의 생일 당일이 되었다. 민수 부부는 일찍 와서 집을 꾸미고 케이크를 준비했다. 형형색색의 풍선과 생일 축하 현수막이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선물은 준비하셨어요? 민수가 물었다. 물론이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순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준이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안의 변화에 깜짝 놀랐다. 와, 오늘 내 생일이야. 하준이는 기쁨에 넘쳐 뛰어다녔다. 화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모습.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준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의 축하 노래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하준이는 양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누어 먹은 후 드디어 선물 주는 시간이 되었다. 민수 부부는 하준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선물했다. 하준이는 신나게 로봇으로 놀았다. 화면 순태가 자신의 선물을 꺼내는 모습. 하준아, 할아버지도 선물이 있어. 순태는 조심스럽게 갈색 종이에 쌓인 선물을 꺼냈다. 다른 선물들에 비해 포장이 소박해 보였지만 순태의 눈에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하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포장을 뜯기 시작했다. 갈색 종이가 벗겨지면서 나무 자동차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 하준이가 물었다. 자동차야.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거야. 순태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떨림이 섞여 있었다. 화면 나무 자동차를 처음 보는 하준이의 표정. 하준이는 잠시 말없이 나무 자동차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플라스틱과는 다른 나무의 따뜻한 감촉, 그리고 은은한 나무 향기를 느꼈다. 와,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 하준이만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자동차야. 순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준이가 좋아하는 것 같았다. 화면 민수 부부가 놀라며 나무 자동차를 살펴보는 모습. 아버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민수도 감탄했다. 하지만 순태의 관심은 오직 하준이의 반응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준이가 좋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준이는 나무 자동차를 가지고 온종일 놀았다. 바닥에서 밀고 다니며 부릉부릉 소리를 내었다. 전자장난감처럼 불빛이 나거나 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하준이의 상상력이 모든 것을 채워주었다. 할아버지, 이 자동차 이름이 뭐야? 내가 지어줘. 내 자동차니까. 할아버지 카. 하준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순태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아버지 카라니,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까? 화면 다른 장난감들과 함께 놀이하는 하준이. 신기한 것은 다른 비싼 장난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준이가 나무 자동차를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었다. 로봇 장난감으로 잠깐 놀다가도 다시 나무 자동차로 돌아왔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하준이는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럴 때마다 순태는 기쁘게 대답했다. 그럼 할아버지가 하준이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든 거야. 화면 나무 자동차를 안고 잠드는 하준이. 그날 밤 하준이는 나무 자동차를 안고 잠이 들었다. 평소에는 인형이나 담요를 안고 자는데 오늘은 할아버지가 만든 자동차가 하준이의 잠자리 친구가 되었다. 순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자신이 만든 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다니.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까? 생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하준이의 나무 자동차 사랑은 식지 않았다. 어린이집에 갈 때도 산책을 갈 때도 항상 함께 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하준이는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뽐내며 말했다. 친구들도 신기해하며 만져보았다. 화면 하준이가 순태에게 자동차 만드는 방법을 묻는 모습. 어느 날 하준이가 순태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나도 자동차 만들 수 있어? 물론이지. 하준이도 크면 만들 수 있어.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좀 위험해. 나중에 더 크면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순태는 하준이의 질문에 미래를 그려보았다. 언젠가 하준이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 장난감을 만들어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 전통이 이어져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준이는 나무 자동차를 정말 소중히 다뤘다. 다른 장난감들은 대충 던져두기도 했지만 할아버지가 만든 자동차만큼은 항상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순태는 작업실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도 많은 것을 얻었다.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보람, 그리고 세대를 이어주는 의미. 남은 나무 조각들을 보며 순태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하준이의 다음 생일에는 또 무엇을 만들어줄까? 기차? 비행기? 아니면 하준이가 직접 요청하는 것을? 저녁 식사 후 하준이는 여전히 나무 자동차와 함께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태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준이가 갑자기 달려와서 말했다. 뭘 고마워하는데? 자동차 만들어줘서요. 정말 좋아해요. 순태는 하준이를 꼭 안아주었다. 이 순간이 바로 선물의 진정한 의미였다.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장난감 만들어줬어요? 하준이가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 어렸을 때 똑같이 만들어주셨어. 그럼 나도 커서 내 아이한테 만들어줄 거예요. 순태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다.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에서 자신으로, 자신에서 하준이로, 그리고 언젠가 하준이에서 그의 자녀로. 진짜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은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지고 사랑으로 완성된다. 순태가 하준이에게 준 것은 단순한 나무 자동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이자 세대를 이어주는 전통이었다. 오늘도 하준이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자동차와 함께 꿈나라로 떠난다. 그 꿈속에서도 할아버지 칸은 하준이와 함께 달릴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